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주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절실하죠. 자, 이 절실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 아포유의 정치 성향까지 모두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제 방송을 가끔씩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방송에 대한 피드백 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야, 너 너무 정치 성향이 강해. 왜 이렇게 자꾸 정치색을 밝혀? 절대 방송에서 자한당 혹은 더민주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정면으로 항명하는 방송을 갖다 진행하게 됐네요. 자, 아포유가 진보냐 보수냐, 뭐 많은 분들은 보수라고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보라고 하세요. 자, 제가 깜짝 놀란 게 네이버에서 아포유를 갖다 검색해 봤더니,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아포유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더니 지금 첫 번째 카페 첫 번째로 뜨는 게, 아포유님은 진보였는데 정권 저격자로 점점. 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진보였나?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너무 보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꼬르 어떤 정당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더 민주를 지지하지도 않고요, 자한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들어진 게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은 자신의 정당성을 갖다가 우리가 더 정의로운 정당이야, 혹은 우리가 더 합리적이야, 우리가 훨씬 더 국민을 위한 정당이야 하고 부르짖는데, 그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들어진 주장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이 그 정당과 부합됐을 때 지지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믿는다, 아니면은 평등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면은 그거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수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강남 좌파, 뭐 패션 좌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강남 좌파, 패션 좌파, 그들은 그 정당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부가 더 커지는 결과를 맞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죠.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다 어울려서 정당의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을 갖다가 더 힘을 실어주느냐, 거기에 정의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해요. 자, 어쨌든 이야기가 정치 쪽으로 흘러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뭐 양비론자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양비론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엔 더 적합한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이 강의는, 이 정치적인 얘기는 일단 뒤로 하고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비인간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 하지만 아포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포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주제의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갖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단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은 자연의 부속물이죠.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강함과 약함이 존재합니다.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가 되죠. 참 상당히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받아온 교육과 지금까지 우리가 사고해온 방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토끼가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해서 사자가 악이고 토끼가 선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호랑이 무리 집단에서 강한 수컷의 호랑이가 여러 암컷을 갖다가 거느리고 반대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호랑이는 살아남기도 어려운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자, 이런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류는 꾸준히 평등이라는 것을 갖다가 갈망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된 시점이 바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간의 경쟁을 거치면서 더 인간의 평등은 하나의 사회적 기치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앞서 제가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갖다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의 법칙상 강함과 약함은 결정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는 등치가 크고 키도 크며 외모 잘생기고 거기다가 두뇌까지 좋은 그런 사람이 태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왜소하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평등이라는 게 모든 것이 평등하다면 절대 인간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존재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존재는 도태되는 게 자연 섭리에 따라서 부합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한 불평등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한 조직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나 아니면은 스티븐 호킹 같은 박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연의 세계를 언급하느냐? 자,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왜? 우리는 유전적 구조상 결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 차별을 막아야 한다지만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차별이란 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외모가 뛰어나고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을 선호하고 누구나가 키 작고 볼품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누구나 강함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약한, 유전적으로 약한 존재를 갖다가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무리 볼품없는 외모와 남들이 선호하지 못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이 유전적으로 우월한 존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 그 기회와 그 기회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제가 자연 세계에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유전적 구조에 따라서 절대 평등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우수하게 태어난 사람을 따라잡기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 따라잡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아무리 이 사람이 볼품이 없는 존재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너무 우습죠? 헛맥락한가요? 하지만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본질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얼마나 더 참고 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 게 자본주의예요. 자, 우리가 학생 때로 돌아가 보죠. 학생 때 정말 공부를 한 거 치가 떨리게 하기 싫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해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본능, 욕망을 갖다 억누르고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혹은 회계사, 세무사 등 남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쟁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건 인리에 불과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안정의 욕구를 갖다 추구하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하지만 내 자신의 게으름을 갖다 내가 통제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남들이 다 놀고 싶어 할 때 나는 놀지를 않고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남들이 소비욕에 휩싸여 펑펑 쓰고 다닐 때 난 내 자신의 소비욕을 최소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가 놀고 싶고 누구나가 돈을 펑펑 쓰고 싶어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진다면. 자, 그런데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소수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 통제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기 통제라는 것,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란 건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법. 사실상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방어막을 갖다가 걷어내버려야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합리화가 너무나도 능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 아니, 나 정도면은 됐지. 아니,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사람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합리화에 강할수록 나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자신의 합리화를 갖다가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합리화를 갖다 버리고 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자문을 갖다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 내 주변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을 갖다 인정하는 데에서 내 발전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내비치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주변 사람이 누군가 당신을 위로해준다고 해서 이 위로는 오히려 내 자신을 갖다가 더 심각한 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아, 내 합리화를 갖다가 상대방이 인정해주네? 나는 문제가 없지? 난 괜찮은 거지? 아니요.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크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시작되고 나서
내 주변에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 바로 내가 그 다음 첫 단계, 노력할 첫 단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첫 비결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잘것없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데에서 내 자신의 첫 번째 발걸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김재동 씨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길 원해요.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독약입니다. 내 자신이 괜찮을 거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사회가 문제야? 아니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나의 아픔을 더듬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상당히 귀가 솔깃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로를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잠깐 편해질 뿐이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가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위로를 1000번, 10,000번 들어봤자 그건 잠시 이슬에 목을 축이는 격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맥을 찾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의 성찰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서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 거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투자 가치를 갖다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장애를 가졌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되는 무언가가 보인다면은 이 사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차의 불만족의 오토다키 히로다카, 이분도 사실상 자본주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책을 쓰면은 돈이 되겠네? 이 사람의 스토리를 갖다가 이슈화시키면 돈이 되겠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분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갖다 증명한다는 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갖다 뭘로 증명할 것이냐? 누군가는 지적 수준을 통해서, 누군가는 노동력,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증명해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창의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귀결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갖다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실패하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성공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이 삶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대체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이 아니에요. 남이 대체할 수 없는 무엇, 나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신의 생존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남들은 결코 대체 불가능한 일.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하잘것없게 느껴지신다면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가치가 증명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부터 채워보시죠. 자, 오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에 대해서 주말이니까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을 뛰어넘어서 남들보다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몰입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time. I'm in